그 니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한국의 일반 투자자분들이 또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니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내년부터는 지금이랑 기존 시장과는 좀 차별화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퀀텀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게 복스바겐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회사, 그리고 빌 게이츠가 개인 돈을 투자한 회사가 있고요. 글로벌 주식 투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드리는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상준 선임연구위원과 김병규 연구위원을 모시고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에서 국내 스몰캡하고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서 중국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규 연구위원입니다. 예, 오늘 그 다뤄볼 내용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전기차 섹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산업이나 핫한 섹터가 결국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의 섹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이고, 테슬라가 미국 시장 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장하고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전기차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먼저 미국 시장 쪽 전기차 시장 동향부터 한 연구위원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유동성 확대, 그리고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그 ESG 펀드의 자금 유입 등으로 올해 그 스펙스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을 했는데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차량과 되게 비슷한 차량의 전기차가 있고요. 대표 주자로는 로스타운이나 아직 상장을 안 했지만 루시드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활용을 해서 나오는 차들이 있는데요.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자동차 그 내부 공간의 큰 변화를 통해서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차량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부분이 아직 본격화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아닌가 보죠? 어떻게 보면 완성차 중에서는 이제 복스바겐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필두로 올해부터 이제 출시가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인 거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국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차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이 약간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가세하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관심을 주로 끄는 그런 부분들은 주로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쪽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고, 또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중국 쪽의 전기차 시장 동향은 좀 어떤지요? 저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내년부터는 지금이랑 기존 시장과는 좀 차별화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 자동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에서 출시를 하게 되고요. 기존의 중국의 오리지널 본토 업체들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빨리 준비 중인 거는 폭스바겐인데 11월에 ID4 중국산 모델을 선을 보였고, 내년 초부터는 양산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중국의 본토 업체 중에서는 길리 자동차가 가장 빠른데, 길리 자동차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출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정부 정책이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올해 특히 뭐 11월 초에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규획을 보시면은 202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비율을 20%까지
향상을 시킨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5.3% 정도 됩니다. 2025년까지 하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 발전 계획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가 불량한 기업들까지도 무분별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속도 조절 정책도 최근에 내놨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양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최근에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상해 자동차가 가장 최근에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건 또 알리바바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출시를 하겠다. 내년에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보조금 지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참여하는 업체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네요. 지금 미국하고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살펴봤는데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종목단에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끌고 있나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미국 쪽에 있는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그 미국 스펙으로 상장한 종목 중에서요. 우선 로스타운이 있는데 로스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트럭 전문 어떻게 보면 업체입니다. 로스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 가치를 한 1.6조 원으로 좀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카누입니다. 카누는 국내 이제 현대차랑 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같이 공유해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카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밸류 좀 높게 받아서 2.4조 원의 밸류를 받았었고요. 피지컬 같은 경우는 전기 SUV를 이제 생산 예정인 기업이고요. 밸류는 한 2.9조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스펙에 올라온 어라이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4조 원의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았는데요. 그 어라이버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기업일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게요. 기존에 원래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도색 공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수 패브릭을 이제 메탈에 붙여서 그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도색 공장이 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한 시간당 한 60대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하루에 한 40대? 하루에 40대만 생산을 하면 연간에 1만 대를 생산을 하면 거의 그 손익분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로 그 팩토리라고 이런 소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밸류를 좀 많이 쳐주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업들이 스펙으로 많이 이제 상장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당장 실적이 크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성장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의 상장이 좀 많은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일방적으로 그냥 기업 공개를 통해서 그 이제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우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맞춰주는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 기업들은 상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펙을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비용입니다. 대부분 그 IPO 비용 같은 게 이제 기관한테 수수료가 한 7% 정도 그 인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적인 측면은 세이브 측면에서도 스펙을 최근에는 좀 활발히 이용하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이제 스펙을 통한 이제 상장이 이제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은 이제 보통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이제 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있는데 그럼 중국 기업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은 좀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3인방인데요. 리오, 엑스펑, 리오토 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미국 투자자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최근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리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한국의 일반 투자자분들이 또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리오라는 회사는 뭐 어떤 회사인가요? 리오라는 회사는 창업자가 리빈인데 2014년에 창업을 했고요. 2018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리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SUV에 특화된 전기차를 양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델을 3개를 출시했는데 타겟은 뭐 테슬라 모델 Y 정도 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V를 주로 모델로 해서 생산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SUV가 전 세계적으로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네네. 중국에서 SUV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다른 차종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이 좀 늦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프리미엄 SUV에 특화된 전기차가 지금 부재하다.
거기에서 니오가 선제적으로 출시를 하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오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데 그럴 만한 뭐 이유가 있으니까 좀 니오 쪽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된 그런 뭐 특징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뭐 니오가 제가 좀 많이 올랐던 이유는 테슬라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죠.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마켓이 큰데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중국 업체가 무엇일까 살펴보는 중에 전기차 스타트업 3사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니오가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니오 다음으로 그 엑스퐁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는 좀 어떤 모델이나 이런 걸 좀 주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가요? 허 샤오펑 회장이 창업을 회사고요. 2015년에 창업을 했고요. 올해 상장을 했습니다. 올해 8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중저가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는데 차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단 모델이랑 SUV 모델. 가격대는 원화로 기준에서 한 2,500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 가격대를 포지션을 하고 있고 이 허 샤오펑 회장의 출신을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이 회장이 예전에 했던 게 중국의 모바일 플랫폼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알리바바가 인수를 했어요. 알리바바가 인수하면서 알리바바에서 모바일 사업부 사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퇴사해서 나와서 차린 게 샤오펑이라는 전기차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가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샤오펑의 전기차에 보면은 알리바바의 뭐 매핑 기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같은 것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향후 알리바바 산하에 있으면서 알리바바에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성이란 그런 부분에 대한 무게를 많이 두고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니오, 엑스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또 하나의 회사가 리오토라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는 좀 어떤 회사인가요? 중국어로 뭐 리오토 같은 경우는 리샹 자동차인데 이것도 이제 리샹 회장이 만든 자동차 회사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니오랑 샤오펑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리오토까지 이 회사가 모두 중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리오는 텐센트, 샤오펑은 알리바바, 요게 이제 리오토 같은 경우는 메이투안티엔핑 중국판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인데 요게 대주주를 참여하고 있는 회사고 모델은 한 가지 모델밖에 없습니다. 이 모델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순수 배터리 전기차는 아니고요. EREV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가 이제 부족할 시 가솔린 엔진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 요 모델을 채용을 했는데 얘네는 이제 타겟층이 2, 3선 도시로 해서 좀 마켓시어를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가격대도 그럼 상당히 좀 중저가 수준이겠네요. 가격대는 뭐 니오보다 조금 약간 저렴한 수준, 좀 약간 프리미엄 시장은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렇게 3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자본력이 있는 대주주를 끼고 결국 거기에 맞춘 이제 성장성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성장성이 좀 높은 산업이고 높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률 그리고 이제 상승의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른 게 최근의 어떤 흐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거품 논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국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네, 우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의 기업들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2022년부터 뭐 길게는 2027년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면서 이익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인 회사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로스타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3.1만 대 정도를 팔아서 한 매출이 1.7조 원을 해야지만 순위분기점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고요. 카누 같은 경우는 2024년 정도로 보고 있고 피스커도 2023년 그리고 어라이벌 같은 경우도 23년, 24년이고요.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 그 퀀텀 스케일 같은 경우는 한 2027년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 수익이 많이 나는데 다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 S가 이제 2012년에 출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드스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차량의 그 플랫폼을 갖고 와서 전기 그 배터리를 실어서 운행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보면 테슬라 주가도 되게 플랫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2012년에 모델 S가 나오고 매출이 좀 발생을 하니까 한번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르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니까
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업체들도 거의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다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상황들은 조금 빨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은 이제 향후에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성장의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중국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적자예요. 2022년에서 2023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밸류에이션 측면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전기차 회사들을 접근하실 때 보면은 배터리 스왑 시스템 같은 거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기존의 전기차는 이게 안에 탑재가 돼 있어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니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스왑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교체를 하면 손쉽게, 뭐 회사에서는 한 3분이면 교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간성, 집에 그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할 수 없지만 거기 가서 금방 교체하면 되니까 이런 사업 구조를 하고, 이런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구조고 앞으로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특이한 사업 구조가 이런 기업들한테, 좀 고객들한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글로벌 전기차랑 원래 잘 만들던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양산이 나온다. 그랬을 때 얘네랑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얼마나 성장할 수가 있냐, 그게 향후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회사는 어느 회사가 있을까요? 뭐 길리 자동차 얘기를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길리 자동차의 전기차 양산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은 보통 합작 회사를 많이 차리잖아요. 폭스바겐, 상하이 자동차에서 상하이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본토 순수 자본으로 창업한 회사 중에는 마켓쉐어 1위예요. 길리 자동차가. 길리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상장을 하는데, 길리 자동차가 예전에 볼보 자동차를 인수를 하면서 탄생시켰던 게 이제 링코앤코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중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자동차 모델인데 좀 친환경차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차량이 나온다. 요게 이제 어떻게 성공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길리 자동차에 어느 정도 밸류를 줘야 되는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볼보랑 합병을 합니다. 예,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창판에도 상장 이슈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내년에 좀 호재가 있어서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이게 길리 자동차에서 최초로 나오는 전기차가 얼마나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길리 자동차 주가 상승에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업체 중에서 니오, 엑스펑, 리오토 이런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길리 자동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양산을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좀 커지고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아무래도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경쟁 구도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심화될 것 같은데,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려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전고체 배터리가 있는데요. 네. 전고체 배터리 하면 과연 되냐 안 되냐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이게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회사로 많이 옮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는 특히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한 그 전고체 배터리는 확실히 그 폭발 위험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지금 뭐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뭐 삼성 벤처 투자나 뭐 현대 크레들이나 뭐 일본 전장 기업들 같이 여러 회사들이 지금 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부분 투자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 굉장히 큰 그게 관건인 사항인데, 최근에 올해 이제 미국의 퀀텀 스캡이라는 회사가 스펙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는 이제 12월 정도, 그러니까 올 이번 달이
거고요. 근데 퀀텀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그 스피노프돼서 나온 회사이고요. 2012년에 이제 그러니까 10년 설립이 됐고 12년도에 복스바겐하고 같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스바겐 같은 경우는 18년에 약 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올해 한 2,00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JV를 설립을 해서 전고체 이제 전지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지금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성차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기존의 배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길래 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높은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건데요. 이 전해질이라는 거는 양극에서 음극,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이온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해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면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체보다는 이제 기존 액체가 이온 전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극재에서 리튬 메탈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 어떻게 보면은 수분하고 그리고 산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리튬은 어떻게 보면 양극재 전체 이렇게 통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산화 문제도 굉장히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활성 기체 상태에서 이거를 공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공정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좀 양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퀀텀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게 복스바겐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회사 그리고 빌 게이츠가 개인 돈을 투자한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테슬라의 기존 이제 CTO였던 JB 스트라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있으면서 테슬라의 핵심 전고체가 그 배터리 기술을 한 약 30몇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테슬라를 나와서 현재는 퀀텀 스케일의 이사의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인터뷰를 보면 퀀텀 스케일의 그 솔리드 스테이트 그 아노드 배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배터리이다 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지금 그 이사의 멤버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퀀텀 스케일에 대한 기술을 상당히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보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배터리하고 그럼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크게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분리막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극하고 음극하고 어차피 고체인 상태에서 중간에 그 액체가 있었는데 이게 고체로 바뀌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리막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온 전도도 때문에 일부 이제 전고체 전용의 약간 분리막이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원가에서 그 분리막이 사실 상당한 한 20몇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용 세이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정상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퀀텀 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약 한 17% 정도의 그 원가 절감 효과는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자체도 완성차 업체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의 향후 성장이나 그런 측면 플러스 전기차와 맞물려서 배터리 업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장의 영역이 뭐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쪽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 이런 전기차 말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뭐 수소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다음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의 산업 동향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